또 이게 눈밑 모양이 워낙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상태로 오랜 기간을 버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있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그 눈밑 지방 불룩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눈밑 고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가끔 이제 눈밑이 좀 당겨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눈밑이 이렇게 당겨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눈밑이 꺼진 경우라든지 눈밑의 모양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경우에 있어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눈밑이 꺼진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눈밑이 불룩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다시 하면서 불룩한 그 지방을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눈밑 고랑을 채우면서 눈밑 지방을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눈밑 고랑이 그렇게 꺼져 있지 않다면, 눈밑 지방만 불룩하다고 한다면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눈밑 지방을 감싸고 있는 그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 지방 주머니를 감싸는 구조죠. 그 경막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눈밑 지방이 앞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막아서 눈밑 지방이 좀 더 들어가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진짜로 눈밑 지방 자체가 워낙에 많아서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라면 눈밑 지방을 일부 제거를 해주고 다시 경막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밑 고랑이 다 풀어져서 잘 교정이 된 상태인데 눈밑 지방이 많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물론 눈밑 고랑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이용해서 재배치 방법을 통해서 눈밑 고랑을 지방으로 메꿔주면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눈물 고랑이 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이용해서 다시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을 통해서 눈밑 고랑을 메꿔야 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조금 처음 수술과 다른 점은 뭐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그래도 한번 했던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아무래도 양이 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밑 고랑이 워낙 깊어서 이런 눈밑 고랑을 메꿔주고 눈밑 고랑을 풀어서 메꿔주려고 할 때는 눈밑 지방, 그 적은 지방이지만 그 지방을 이용을 해서 일부라도 이용을 해서 눈밑 고랑을 메꿔주게 되고요. 여기서 눈밑 지방이 적은데 또 너무 많은 양을 내려서 눈밑 고랑을 메꿔주려고 하다 보면은 눈밑 자체가 좀 많이 꺼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눈밑이 많이 꺼져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눈밑 고랑을 메꾸기 위해서 약간만 눈밑 지방을 내려주고 그래도 눈밑 고랑이 다 메꿔주지 않는 그런 부족한 경우라면 차라리 눈밑 고랑에 대해서 지방 이식 방법을 통해서 자기 지방을 좀 더 채워서 볼륨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 말씀드렸던 눈밑이 당기는 조금 특수한 이런 경우에도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눈밑이 당기는 과정은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닌데요. 당길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경막을 같이 강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막을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눈밑 고랑 부분에 있는 뼈, 골막에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막을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서 고정을 하게 되면 눈밑이 아무래도 경막을 따라서 같이 좀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눈밑이 좀 당겨 보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술을 우리가 이제 박리라 그래서 그 층별로 이렇게 잘 분리를 해가면서 눈밑 고랑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박리를 좀 깨끗하게 좀 잘 안 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에 있는 조직들이 좀 서로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수술 후에 좀 그 유착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 일이 좀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당겨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눈밑이 당겨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조직이 밑으로 이제 아래 눈꺼풀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잡아 당기고 있는 그런 구조를 다시 잘 풀어줌으로써 이런 당기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눈밑 지방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그 층으로 잘 박리를 해서 구조들을 분리하고, 여기에 강하게 당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다시 눈꺼풀을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수술도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재수술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착기가 있어서 상처들이 오그라들게 되고요. 그게 한 2-3개월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상처가 이제 성숙기라 그래서 상처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빠르면 6개월이고요. 길게 보면 사실 1년 6개월까지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수술을 실제로 받을 때는 눈 밑의 상태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뭐 1년 6개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또 이게 눈밑 모양이 워낙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상태로 오랜 기간을 버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태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도 꽤 상처가 많이 성숙되고 많이 좀 부드럽게 됐다, 이렇게 하면 한번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는 어떤 피부의 처짐, 또 뭐 근육의 늘어짐, 이런 부분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권하고, 피부가 많이 남고 그리고 근육도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하안검 수술을 먼저 권했겠죠.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다는 것은 그런 피부나 근육 쪽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안검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2년 만에 하안검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처지고 그렇다면 아마도 처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도 하안검 수술을 해도 될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